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1일자 선고 2020도 58427 판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이제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원고가 됐던 사건인데, 호반건설은 우리 대법원 판례 종종 나오죠. 택지개발 관련해서 종종 나오는 사업체인데, 여튼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는 울산광역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를 하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사업지구 중 일부에 대한 해당 부분을 매수해가지고 그 지상에다가 아파트랑 그 다음에 상가 등을 신축 또는 분양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하였다. 참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죠. 자,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설치된 상수도 시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수도 공급이 불가능해지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한 다음에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했다. 피고는 위 급수시설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에 대해서 원고 추가로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로 시설물 시설 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성격을 물어보면 뭐가 될까요? 급수시설 공사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별도로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강학상 부담이죠. 그래서 이 분담금 이 사건 분담금 부과 처분은 강학상 부담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된 처분에 해당하는 급수시설 공사 신청에 대한 승인 처분을 해주면서 별도로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니 강학상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례에 갔더니 이렇게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금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가져가고 나와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급수시설 공사 신청 승인에 대한 이건 이제 특허에 해당할 성격이 있겠고, 이런 급수시설 공사 신청 승인에 대한 처분해주면서 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분담금을 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여기 이제 사실관계 안 나와 있는데, 원고가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어차피 수도를 설치할 거니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거예요. 납부한 상태에서 또 내라고? 나한테 또 시설 분담금을 또 내라고? 이게 쟁점이었던 거죠. 내가 지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즉 수도와 관련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나한테 시설 분담금을 또 내라고? 이게 문제였던 사건이고, 자 판결유지에 한번 가봅시다. 일단 판결유지에 가면 첫 번째, 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목적 자체가 관련 법이 수도법이고, 주택단지 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가 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신설 등이 필요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일단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상수도 시설의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에 관해서 시설 분담금은 이미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새롭게 또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 시설의 잔존 가치를 기준 삼아가지고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 근거법령,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라. 결론은 또 내는 얘기예요. 또 내라. 그래서 네가 상수도 원인자 분담금 납부했지만 그건 그때 필요한 거고, 또 시설 분담금을 또 내라 라는 얘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부담금 얘기를 해볼게요. 부담금 얘기를. 이 부담금은 우리 보통 이제 인적 공용 부담할 때 보통 언급되는데, 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와 달리, 즉 헌법 59조에 따라 엄격한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 조세와 달리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완화된 일반적인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받는, 즉
기본적인 내용만 법에 정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법에 위임할 수도 있는 이런 일반적인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조세하고 부담금 비교를 할 때 보통 이제 많이 언급되죠. 특히 이제 TV 수신료 부담금이 조세냐 아니냐, 조세가 아니다. 그래서 조세 법정주의 헌법 59조에 따라서 뭐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거냐 그런 거 아니고 위임 허용된다. 기본적인 내용만 법에 적어놓으면 즉 부담금과 관련된 뭐 기본적인 사항, 부담금 얼마나 징수하고 누가 부과 징수 결정하고 이런 것들만 법에 정해놓으면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 위임해서 TV 수신료 같은 거를 뭐 직접 한국방송공사가 부과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 위탁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 납입 고지 업무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맡기는 거, 시행령 위임하는 것도 합헌이다라고 봤던 게 이제 부담금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담금 그럼 보통 정의할 때 부담금이라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부가처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부가처분이 부담금이고 대표적으로 TV 수신료 같은 거는 공영방송의 증진을 위해서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부가처분이고 지금 설문처럼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같은 거는 이제 뭐 상수원 보호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만 부과하는 부담금이죠. 그래서 이런 원인자 부담금도 부담금의 일종이죠. 자, 그 다음에 판결요지 2번을 한번 가볼게요. 판결요지 2번에 가면은 이런 말 있죠. 그 본문에 구지방자치법 138조, 요 이제 138조는 지금은 155조예요. 구지방자치법 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은 내려와서 이거는 법인도 포함된다. 그래서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사무소 또는 본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낼 거고 혹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소 정도만 두고 있다면 일단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인도 본점 또는 뭐 사무소가 없어도 최소한 사업소가 그 지역 안에 있다면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그 전년도 2021년도에 이와 관련된 유명한 판례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이 보시면 2021년 4월 29일 선고했던 2016도 46240 판결인데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이라 하면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주민의 개념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라는 개념은 그때그때 뭐 주민투표에서 말하는 주민이나 뭐 주민 소환 제도에서 말하는 주민이나 또는 뭐 주민 소송에서 말하는 주민과 또는 지금 분담금 납부 의무 대상자인 주민은 그때그때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개념의 주민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다. 라는 얘기고. 그럼 내려오면 여기 중간 볼까요? 지방자치법 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 이건 돈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분담금 부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때 분담금 부과 납부 의무자인 주민은 주민세 납부 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주민세 납부 의무자인 주민과 동일하다. 이거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최근 판례도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안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최소한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어쨌든 이익을 얻어갈 테니 반대급부로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무소가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밑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꼭 본점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만 있어도 반대급부로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건이 작년에 나왔던 판례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취지에서 나온 판례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